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1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던 성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M은 점점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해도 별로 즐거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일 방비행으로 가니까 고속 전철을 타고 방비행으로 와라. 저녁에 나와 같이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아저씨들과 방비행의 에코투어를 왔었으나 정작 대중교통을 타고 온 적은 없었나 봅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방비행에 M이 오게 됩니다. 제가 잡아놓은 숙소 카운터에 말을 해놨으니 도착하면 거기에서 기다려라 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방비행에서의 삶의 궤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없애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오니 M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여정이 힘들었는지 자고 있더군요. 자는 M을 깨워서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물으니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없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캐리어를 열어보니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셀카를 찍고 저에게도 수많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가전 포즈를 지으며 수백 장을 찍으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찍힐 때까지 반복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일을 할 때 손님들 사진 찍어주느라 사진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사쿠라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과 사쿠라바를 간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M이 한국 아저씨들과 에코투어로 왔을 때 잠깐 시간이 나서 1시간 정도 짧게 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순전히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쁘게 차려입은 M의 모습은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사쿠라바에 가서도 사진 촬영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일러서인지 사쿠라바는 아직까지는 한산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M이 좋아하는 풍선도 마시고 전자담배도 마시고 이것저것 마시고 한참을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이런 곳에 노는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M이 저렇게 좋아하니 저도 좋아하는 척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M과 저는 방비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BNTN으로 가는 봉고차, 시외버스 같은 봉고차를 타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일정이 있어서 같이 비엔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엔으로 먼저 내려간 M은 제가 손님을 보내드리느라 공항에 있을 때 친구와 맥주 한잔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고당이라는 곳이랍니다. 이후에 고당은 삐마이 기간에 2번 더 갔던 곳인데 나름 BNT 안에서는 유명한 펍이더라고요. 공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고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한 명의 라오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포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소개를 하고 대화를 해보니 미혼모였습니다. 22살인데 벌써 애가 5살이랍니다. 애를 배계한 전 남친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살에 임신을 한 것일까라는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수많은 M의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일반인 친구를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미혼모라니. 그래도 M과 헤어지는 순간까지 저와 M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M의 절친이었습니다. M의 고향 친구라고도 하더라고요. M의 레이디 생활을 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고당 역시 음악의 데시벨은 굉장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시끄러웠지만 M과 처음으로 간 술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정말 라오스는 한국 아저씨들이 조용히 대화하며 술잔을 기울일 곳은 정녕 없나 봅니다.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 와서도 한국 치킨집이나
한국 가게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3월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취소가 되어서 3일간 시간이 났습니다. M이 어디론가 외식을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그바라는 곳입니다. 롱빈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일전에 M이 골프 카지노팀 에코투어를 할 때 갔던 곳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M의 친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이라는 친구였고 역시 댄사반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번 보았던 레이디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M의 친구는 죄다 레이디입니다. 거리가 먼데 기왕에 오는 거 택시를 같이 타고 오지라고 말했더니 M이 화를 냅니다. M은 제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저희 집에 레이디 친구들 불러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경계를 합니다. 제 눈에는 M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M은 본인의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라오스 여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성향이라는 것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아무리 마음이 없고 알리바이가 충분하더라도 눈길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라오스에서 연애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 옵니다. 선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정작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보니 안경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짜잔 하고 안경집을 열었는데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 있었습니다. 안경 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새로 맞출 때는 항상 시력 검사를 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안경을 맞추게 됩니다.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제 눈의 시력이 디옵타 6.0 정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고지고대로 그 시력으로 안경을 맞춘 것입니다. 저는 오른쪽과 왼쪽의 시력이 달라서 안경 40년 끼는 동안 항상 안경을 맞추러 갈 때 도수 확인을 했는데 안경을 쓰지 않는 M은 그냥 물건 사듯이 안경을 하나 산 겁니다. 나중에 다시 안경 가게에 가서 안경 렌즈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경을 마련해 준 그 마음이 고마워 별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바로 그때 M이 맞춰준 안경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저도 선물을 하나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아이텍몰로 향했고 M의 팔찌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한참을 고른 M은 마음에 드는 팔찌를 하나 골랐습니다. 손목에 찬 금팔찌를 흔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팔찌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답니다. 할 수 없이 또 그 가게에 가서 다른 팔찌로 교환을 했습니다. M이 변덕이 심한 편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이었고 그것마저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저는 성수기에 마지막 일을 하고 M은 소일을 하며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끔씩 M의 사촌 S가 같이 지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니 M과 S 그리고 어떤 라오스 남자가 같이 마라탕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건실하게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S의 애인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경직 경찰이랍니다. 라오어가 짧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가정이 있는데 S의 애인이라고 합니다. 지능적인 라오스의 끼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이 친구는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고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M의 민간인 지인을 두 번째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M의 고향 친구 포이의 친언니가 샐러드바를 오픈했다고 개업식에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M이 외출만 한다고 하면 심장이 덜컹하고 의심이 생기고 제때 집으로 돌아올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와 지내면서도 계속 딴짓을 하고 다녔으니 믿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M은 스스로가 당당하면 전화도 잘 받고 사진도 잘 보내줍니다. 반대로 당당하지 않으면 전화 안 받고 사진, 영상통화 이런 거 안 됩니다. 사진을 보내온 것을 보니까
레이디 일을 하러 가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후 이 샐러드 가게는 우리가 거의 출근하다시피 다녔던 저와 M의 일종의 아지터였습니다. M은 언제부터인지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전 부인한테도 몇 번 듣지 못한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런 한국어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 아마도 자신이 상대했던 한국 아저씨들에게 배운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몇 마디 한국 욕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하는 손가락 손짓도 몇 가지 알았고요. 그러니 이런 말, 행동은 듣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싫어한다 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점차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줄기는 했습니다. 언제쯤 M이 살아왔던 레이디의 그 과거, 그 세계에서 일반인의 세계로 끌어낼 수 있을까?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 순간순간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때가 2024년 3월 10일 우리가 애인하고 같이 산 지 3달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 3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M은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 끼아리였습니다.